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곳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발빠르게 영상을 업로드 해주시고 구독자도 많고 잘 설명해 주시는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알만한 정보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청약 일정, 청약 자격 이런 거는 다 패스하고 그래도 한번 부비TV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논란 1, 분양가 이슈. 시원하게 분양가부터 보겠습니다. 계략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고가 기준으로 13억 2천만원부터 14억 9천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냥 가격만 보면 어디에 힘을 줬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같은 평형인데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구조가 잘 뽑힌 것 같다,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타입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청약 전략을 짤 때 나는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당첨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잘 모를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낮은 타입을 선택하면 경쟁률이 낮은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쯤에서 같은 날 모집 공고가 나온 경기도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12억 1,900만원에서 12억 7,200만원 요 사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는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전화번호도 지역번호가 02를 씁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당연히 서울이니까 또 지역번호가 02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 동네 광명 뉴타운에서 7호선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강남역까지는 지하철로 39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구의역 초역세권으로 강남역까지 18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분양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돌던 이야기는 평당 3천만원 중반대 요 정도 분양가 예상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분양 일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결국은 평당 분양가가 약간 높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야속하고 속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중심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SK뷰입니다. 2017년 준공된 아파트니까 2025년 입주인 이스트폴과는 대략 8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이거는 197세대의 라이트급이고 이스트폴은 1063세대 헤비급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여기는 2021년 10월달에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기 정점 이 기간에 15억 9천만원의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그 이후에 거래는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일단 16억까지 갔었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는 14억부터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지와 규모 그리고 연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이스트폴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에 대한 예상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비교할 만한 주변 단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2호선 강변역 주변의 구축 아파트 시세를 한번 또 보면 전용 면적 이것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현대 프라임이 14억 3천만원부터 현재 호가가 있고 구의 현대 2단지 여기는 13억부터 평형대 매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반적인 신축급 그리고 구축의 가격대를 여러분이 대략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란 두 번째, 소음 문제. 구의역 초역세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구의역이 그러니까 지하철이지만 여기는 지상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소음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스트폴 세계동 그리고 구의역 요 사이에는 많은 상업 건물이 있습니다. 호텔, 오피스텔, 업무시설 여기에 배치되고 구의회 및 공공청사가 또 이곳에 배치가 됩니다. 지하철역하고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면서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그분은 아마 소머즈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머즈 모르시나? 600만 불의 사나이 여자친구인데, 그러니까 귀가 이게 엄청 잘 들리는 이거 이쁜 누나였는데, 내가 소머즈가 아닌데 이 정도 거리에서 지하철 지날 때마다 시끄럽고 창문이 만약에 덜컹덜컹 거린다면 그거는 100% 부실공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논란 세 번째, 임대동의 위치가 더 좋다? 여기는 임대동과 이번에 일반 분양하는 곳 사이에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14m 넓이의 도로가 지나갑니다. 사실상 분리된,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른 세계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임대동 쪽으로 한강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즉 한강 조망권을 일부는 임대동의 위치에 가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리고 구의역 쪽의 소음 문제도 임대동 쪽이 더 없고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한간에서 지도를 보시면 확실히 임대동 쪽이 남쪽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더 가깝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동이 만약에 둘 위치가 바뀌어서 구의역 쪽에 있고 그랬다면은 또 똑같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임대동이 지하철역하고 더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가 된다, 임대동이 더 좋다라고 했겠죠,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시라면 그 정도는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단지 배치도로 돌아가면 시야가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층에 배정이 될수록 임대동하고 상관없이 한강 조망권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문의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딱히 임대동 위치 때문에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여기가 개발이 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얼마나 또 높게 설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개발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용할 때 엑시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또 테크노마트 이런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듯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논란 네 번째, 낙후된 주변 환경. 주변에 빌라촌들이 많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지역 랜드마크로 여기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 재개발이나 모아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주변의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기가 랜드마크가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를 이끌고 나가는 경향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광진구 자양동, 구이동 요 일대가 성수동만큼,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만큼 각광을 받지는 못하는 이유로 또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 색이 참 예쁩니다. 제 마음에 쏙 들긴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반 분양을 보면 이렇게 컬러풀하지 못합니다. 흰색이나 회색빛이 가득합니다. 즉 로열동, 로열층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는 쭉정이만 남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롯데캐슬 하이루체도 일반 분양은 사실상 다 저층이었고 둔촌 주공도 다 비슷했습니다. 하이루체나 둔촌 주공이나 여기는 뽑기 운만 있다면 내가 충분히 고층에 배정될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을 하시고 만약에 당첨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고층에 배정이 될 거고 한강 뷰도 쫙 펼쳐질 겁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주문은 이렇게 넣어놨어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그냥 했어. 84 A타입 남서향 그리고 남동향입니다. 임대동에 걸려서 한강이 안 보일 확률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제가 이야기해보면 상당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자세한 거는 또 모델하우스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발코니가 안방 쪽에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욕실이 안방에 따로 있는데 드레스룸이 딱 봐도 일반 아파트 84제곱미터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냥 붙박이장 크기로 보여집니다. 말만 그냥 드레스룸 뭐 이렇게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지만 그 외에 복도 팬트리나 알파룸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방이 디귿자 구조이지만 또 좁아 보입니다. 거실 폭에 비해서 식탁 자리가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훌륭하게 쫙 빠진 구조,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직접 모델하우스 가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있는 것들은 모델하우스용 가구나 소품이 따로 있습니다. 즉 일반 가구나 뭐 이런 것보다 사이즈가 작은 걸 따로 배치하는 게 따로 있어서 집이 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또 뭐 실무자들이 나름 많은 노력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 가구, 내가 실제 사용할 거를 대입을 해봐야 한다. 머릿속으로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모델하우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4B타입은 타워형입니다. 102동에만 있고 남동향입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안방의 드레스룸이 역시나 이것도 작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구조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용 면적 101A 타입, 여기는 40평입니다. 40평 모두 남동향으로 아무래도 뭐 이 중에 제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102동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에다가 멀티룸이라고 해서 안방 드레스룸에 이렇게 지나서 보면 활용할 공간이 더 있습니다. 멀티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고 커 보이지 않습니다. 팬트리가 현관 옆에 하나, 복도에 하나 이렇게 있어서 수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방의 식탁 공간도 뭐 충분해 보입니다. 40평이지만 구조 잘 빠진 아파트의 34평형이랑 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체감이 되긴 합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 장점과 단점의 무게를 양손에 들고 재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장단점을 서로 상쇄하고도 남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